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목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그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듯한 모습입니다. 구글이 간밤에 새로운 AI 기술력을 공개했는데 더 작은 메모리로 더 빠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하면서 생각보다 메모리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저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 약했고 그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가 또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렴하게 빠르게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면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메모리의 수요도 증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요. 반도체에서 매도하는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시장에서 유독 굳건한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오늘 마켓 A컷에서는 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이 코스닥 3천 시대를 가는데 바이오가 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담아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코스닥 3천 시대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만 이 3천으로 가는 길의 열쇠를 바이오가 쥐고 있는 듯한 모습이 최근에 좀 포착이 되고 있죠. 바이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를 보면 확연히 느껴지시는데요. 1월과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시가총액 순위 10위권까지 코스닥의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알테오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2위와 3위, ABL 바이오가 그 아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위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가총액 차이가 5천억 원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순위가 변동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시총 순위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타이트해졌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모두 다 바이오 기업들로 변화했다는 것 또한 눈에 띕니다. 삼천당 제약이 10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26조 원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고요. 코스닥 1위로 자리매김했고 그 아래 알테오젠이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또 보이면서 20조가량으로 시가총액이 늘어났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3위와 4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0위까지의 기업 중에 무려 6종목이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만큼 코스닥에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멘텀 함께 살펴볼까요? 알테오젠이 생각보다 저조했던 계약 금액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가총액 1위에서 순위가 좀 밀려나는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 또다시 증명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V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기업인 바이오젠과 SC제형에 대한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전해줬는데요. 총 계약 규모가 8,600억 원이 넘고요. 플러스 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선급금이 300억 원 그리고 마일스톤이 최대 8천억 원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만약에 상업화가 된다면 판매가 되는 만큼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또 알테오젠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이 주사 제형에 대한 변경 기술력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인 ALT B4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또 다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기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세계에서는 알테오젠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들을 보게 된다면 우선 다음 달에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보험 코드 적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 코드에 적용된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판매량도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6월에는요. 특허에 대한 심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점권을 알테오젠이 쥐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만약에 이게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또 다시 레벨업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본 계약으로 바뀔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라도 되게 된다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오늘 20%가 넘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5위까지도 노리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TGC인데 이게 옛날에는 인보사라고 불렸던 그런 치료제고요. 임상 3상 마지막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 달에 완료를 하고 7월에는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의 치료제가 지금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치료에 대한 방식 때문입니다. 골 관절염에 걸리신 이 환자들이 보통은요, 통증을 완화하는 그러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재생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활용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술이 성공하게 된다면 글로벌 골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요, FDA의 정책 변화 부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가 지금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생산이나 품질과 같은 승인에 대한 부담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코오롱 티슈진이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오늘은 급등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모멘텀만큼 중요한 게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느냐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주가의 위치일 텐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DR 형태로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ETF라던가 펀드로의 편입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자금 유입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갖고 있는 모멘텀 대비 밸류에이션 평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변동성이 큰 것을 좀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여기에다가 바이오 기업들의 이렇게 주식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역시나 삼천당 제약입니다. 제가 이번 주 들어 참 많이 언급드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인석 대표가 며칠 내 중대한 소식을 예고하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75만 원대였던 주가가 한 달 동안 무려 1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대한 소식에 대해서 빅파마와의 계약 협상 이런 게 아닐까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전인석 대표가 2,500억 원에 대한 주식을 매각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는 듯한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멘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인슐린 1 이상에 대해서 유럽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 성장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장 좀 주목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투자공사가 국내 바이오 산업에 처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투자공사는 외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국부 펀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 원가량을 바이오 R&D 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가 강화가 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와 손을 잡냐면 CBC그룹과 협력을 합니다. 아시아의 대표 헬스케어 전문 투자사고 운용 자산이 14조가량을 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기업들은 단순히 그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 경영이나 R&D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요. 임상이나 상업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업의 성장에 대한 모든 단계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투자 3
합니다. 대표적으로 휴젤의 지분을 인수했는데 휴젤이 그 뒤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톡스 제품에 대한 FDA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아래쪽에서는 CBC 그룹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국투자공사와 CBC 그룹이 어떠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그 유력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크게 세 종목을 좀 봤는데요.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기업들로 좀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글로벌 기술 이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항암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역시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다음 달 진행될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프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기술 수출 경험이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가 임상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다가 알지노믹스,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들도 초기 임상 단계 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 요즘에 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선 떠나지만 바이오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액티브 ETF의 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면서 이를 통해서 패시브 자금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도 바이오 기업들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에 진행될 미국의 아마케라는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이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닥 3000 시대의 주인공 바이오가 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데이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국내 증시 3거래일 만에 동반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구글에서 이 터보 퀀트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죠. 이 양자화 알고리즘인데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간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영향받아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도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현재 구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5,590선에서 하락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낙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5,450선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11시 부근부터 다시 한번 이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다시 한번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다시 5,50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492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안에서 섹터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등락을 보이면서 현재 구간 1.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11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10시 반 부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현재 구간 소폭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2조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2조 8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간 2거래일 동안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3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1천억 원 이상의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오늘 4,7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삼청당 제약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에 12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죠. 바이오젠과의 기술 이전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약 8,300억 원 규모의 계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라이센스 관련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달 미국 암연구 학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시장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오롱 티슈진 신고가 오늘 경신해내면서 1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5.3%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도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4.5%대 강세 확인되고요. 삼천당 제약은 4%대 강세, D&D 파마텍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탈플라스틱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 나프타 관련한 수급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나프타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합성 보부나 합성 섬유 등에 들어가는 산업의 핵심 원료입니다. 다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물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50%가량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50% 넘는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죠. 에스폴리텍이 현재 상한가 도달했고요. 세린 BNG도 현재 상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의 경우에는 20% 급등세, 삼용물산이 13%가량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삼양 패키징의 경우에는 6.8%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하시죠. 네, 목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보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특징주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스피어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 X 테마가 다시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 X가 빠르면 이번 주에 기업 공개 IPO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외신 보도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스피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시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 특수합금 원소재 공급 계약이라고 전했고요. 금액이 약 2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도 함께 공시했는데 보유 중인 25억 원의 전환사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로 또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우주항공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4월 1일에 이제 미국에서 나사에서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4월에는 스페이스 심포지엄 컨퍼런스도 열릴 예정입니다. 6월까지 스페이스 X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강력하게 있고 하반기에는 또 중국의 달 탐사 이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벤트 쇼에 계속해서 우주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스피어가 12%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IB 투자와 같은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그런 종목들의 흐름 좋고요. 5에서 6%대 강세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 하락 전환과 함께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나노팀,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차지한 알테오젠, 다시 한번 또 놀라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시나 또 라이센스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젠과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고요.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피하주사 SC 제형 관련한 기술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급금만 $2천만,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선급금도 150억 원가량 들어올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 알린 내용이고요. 여기에 2개 품목 개발과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된다면 최대 5억 4,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00억 원이 넘는 이런 마일스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삼천당 제약이 하지만 계속해서 1위 자리를 놓고 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천당 제약의 주가 올해 들어서 400% 넘게 올라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 부담에 대한 이야기, 주가가 다소 과열됐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밸류 부담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시총이 22조까지 치솟았는데 영업이익이 약 85억 원인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률은 3%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22조 원대와 비교했을 때는 기존의 실적만으로는 주가는 설명이 쉽지 않은 상황, 임상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됐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1, 2위 자리에 또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분위기도 함께 볼까요? 알테오젠이 오늘 5%대 강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7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AB바이오 삼천당 제약도 3에서 4%대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에임드바이오 2%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2.5% 내린 20만 8천 원 선 지나갑니다. 제약바이오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살펴보겠습니다. 탈플라스틱 테마가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요. 친환경, 대체 소재 관련 기업들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수입 통로가 막히고 있어서 4달 연쇄 셧다운 가능성 제기되고 있고 현재 업계에 남은 나프타 분량이 최소 2주 분량 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특히나 석화 업계로서는 우려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프타 가격이 이렇게 공급 부족으로 너무나 크게 치솟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1월까지 500달러였는데 지금 900달러 선까지 크게 치솟은 상황입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로 불리기도 하죠.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에 쓰이는 핵심 원료이고요. 국내 나프타 공급 물량의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도 여러 가지 또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했고요. 수출 제한 조치 등 긴급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관련 대책 나올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관련주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세린 BNG가 상한가, 한국 패키지도 상한가까지 치솟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20%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4,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삼육물산, 삼양패키징도 함께 관련주로 묶이면서 6에서 12%까지 강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징주들 먼저 점검해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PI 첨단 소재 짚어볼까요? 오늘 모처럼 주가 급등하는 모습 돋보입니다. 10%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장중 고점이 52주 신고가이기도 했는데 오랫동안 좀 지켜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PI 첨단 소재는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 만드는 전 세계 글로벌 탑 기업이죠. 어느 쪽에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1위라고 발표가 되기도 하고 2위로 발표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PI 첨단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 이제 듀퐁, 이제 일본에는 어떤 뭐 스미토모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PI 첨단 소재가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 이제 GTC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한번 간단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에 이제 CPU를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제 CPU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코 패키지드 옵틱스의 약자거든요. 이제 코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같이 한다는 의미고 패키지드 이제 옵틱스라는 건 이제 어떤 빛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의 이제 칩셋과 이 광 모듈을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기존의 선에서 이제 비수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뭐 열이라든가 아니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걸 발표를 하고 나서 이 PI 첨단 소재가 움직이는데 그런 PI 첨단 소재가 만드는 폴리 이미드 필름이 여기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내열이나 절연 관련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패키징 내부의 절연제로 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PI 첨단 소재는 가장 많이 쓰였던 부분이 폴리 이미드 필름이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스마트폰에 많이 쓰였죠. 일반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이제 전는 폴더블 폰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보통 UTG라고 얘기하는 울트라 씬 글래스의 대체제로 많이 쓰였던 게 폴리 이미드 필름인데 이 부분 갖고 사실 2010년도 중후반 때 가장 큰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좀 뭐 이 부분이 성장성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영업이익만 좀 조금 이제 둥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24년도죠. 3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25년도 작년에 400억대가 나왔고 올해는 한 5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 하면 영업이익만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한 뭐 20% 정도 매출과 함께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깐 차트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좀 잠깐 보면 과거에 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PI 첨단 소재가 과거에는 SKC 코오롱 PI였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SKC랑 코오롱이랑 합작사였었는데 지금 이제 독립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주가가 한 5배, 6배 정도 올라갈 정도로 큰 상승을 했는데 이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막 성장을 하는 본격적인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고 나서 21년도에 고점 찍고 코로나 때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려와서 작년에는 한 1년 동안 횡보를 했죠. 1년 동안 횡보하고 나서 올해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연속으로 이제 월봉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 대비 실적이 이제 25년도가 더 좋았고 25년도 대비 26년도 실적이 한 20% 정도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작년 1년 동안은 주가를 좀 탄탄하게 좀 다지는 어떤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GTC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부분과 그다음에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의 급등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오랜 기간 주가 쉬어온 만큼 이제는 실적과 함께 점프해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한화 엔진 점검해 보겠습니다. 1%대 강세 유지해주면서 오후장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건데 그런데 이 전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한화 엔진. 앞으로 전방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한화의 9%까지 장 초반에 이제 장대 영분 그리면서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시초가 부근까지 좀 내려와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속 선박 엔진 분야 전 세계 2위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속 엔진, 이제 엔진은 고속 엔진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큰 배들 있잖아요. 뭐 탱커선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는 저속 엔진을 쓰죠. 이제 뭐 작은 배들은 이제 고속 엔진을 쓰는데 그 분야에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엔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영국의 이제 에로시 브로킹이라는 쪽에서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로시 브로킹은 어떤 회사냐면 이제 배를 이제 뭐 중고 배를 이제 좀 약간 뭐 매매도 좀 해주고 서로 그다음에 신조선을 이제 발주를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어떤 화물 같은 거 운송을 좀 도와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브로커 회사죠. 영국에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15년간 신조선이 약 한 4만 6천 척 정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뭐 어떤 선박회사나 뭐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물이나 신조선의 어떤 브로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어떤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클 수도 있거든요. 46,000척, 이제 15년 동안 46,000척이면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작년만 이제 25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발주량이 5,000척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46,000 척이니까 작년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작긴 한데 꾸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5,750척이 전 세계에서 발주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0척 좀 못 미치는 693척을 수주를 했고 중국은 3,500척을 만들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700척 내외, 그다음에 중국은 3,500척 내외를 만들었는데 발주를 했는데 수주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 조선사 중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같은 규모의 조선사들이 10군데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 배를 많이 뺏기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떤 배에 대한 결이 좀 다르죠. 이제 형식이 좀 다른 중국 쪽은 이제 벌크선 위주도 많고 근데 여기서 엔진 기업만 띄어서 놓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 쪽이 수주를 하든 중국 쪽 기업이 수주를 하든 사실 엔진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수주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그 엔진 기업들한테 가장 많이 발주를 하는 엔진이 이제 DF 이중 연료 더블 퓨얼 엔진이라고 해서 디젤과 LNG를 같이 쓰는 엔진인데 이 엔진을 중국 쪽에서 이제 엔진 기업들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한화 엔진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지금 한화 엔진 쪽에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이유도 이 더블 퓨얼 이제 이중 연료 엔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량이 얼마다라고 보통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화 엔진 쪽에서는 수주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이 고부가가치 수주량이 많아질수록 똑같은 1조 원의 매출이 나오더라도 고부가가치 엔진을 많이 수주할수록 영업이익은 올라가겠죠. 한 24년도까지는 좀 약간 그 돈이 별로 안 되는 엔진을 많이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더블 퓨얼 엔진 을 거의 대부분 한 80% 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실적을 견인을 했고 올해 실적도 견인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도가 이제 매출이 1조 3,7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이제 1,300억 내가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도 4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률이 8%대였었는데 4분기에 12%를 뛴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중연료 엔진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적용을 했고 그게 올해 1년 내내 어떤 그 한화 엔진의 실적을 뒷받침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 잔고는 4조 원대로 그냥 앞으로 수주를 안 해도 한 3년 동안은 일거리가 이제 뭐 남아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화 엔진 좀 위에서 밀려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앞으로의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전고점 뚫고 잘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두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또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매수 기회로 볼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실까요? 네, 2차 전지 장비 기업들 중에 굉장히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치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N플러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N플러스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각형 배터리도 있고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도 있긴 한데요. 파우치형 배터리 쪽은 강점을 가진 조립 공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턴키로 깔아주는 어떤 기업이 우리 뭐 2차 전지 좀 생산하고 싶은데 이 장비나 이런 것들 라인을 좀 설치를 하고 싶다. N플러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PL 에너지가 좀 약간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실적이 그야말로 뭐 퀀텀 점프를 뭐 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작년 이제 매출액이 이제 1,800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246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40%, 143% 정도 성장한 부분이다. 뭐 퀀텀 점프라는 말이 뭐 어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 가장 뚜렷한 어떤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M+를 이제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부분인데, 이제 단어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M+가 포커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네.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로봇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됐었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관련 기업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이 M+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한번 수주했었고, 국내 셀 기업으로도 기업에서 전고체 배터리 라인 수주를 하나 했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시장에 뭐 대세가 되려고 하면 당장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M+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약간 밀려 있다가 최근에 좀 쌍바닥을 잡고 이제 차분하게 좀 상승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3월 초에 급락한 부분을 빠르게 회복을 한 기업과 회복을 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M+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시장 초급락한 부분을 이제 러프하지만 그래도 좀 차츰차츰 이제 돌파를 해서 그 위쪽 가격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 200억 중반대가 나왔는데 시가총액 1,600억은 사실 너무 싸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싸다라는 것도 어떤 기업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전고체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숫자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좀 약한 음봉인데 매수가는 조정 시에 좋은 가격을 주고 있어서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정했는데요. 19,000원은 작년 10월달 정도의 고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은 11,500원인 직전 저점으로 약간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 만나봤습니다. 실적 대비 너무나 지금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목표가 1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이번 주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한다. 예상 시가총액은 약 2,621조 원으로 상장과 동시에 글로벌 시총 7위권 진입이 유력하다. 이는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자금 조달 기록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상장 소식에 국내 증시도 즉각 반응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가 5% 내외 상승했으며 LIG 넥스원은 14% 넘게 급등했다. 특히 위성 부품사인 RF 시스템즈는 21% 폭등하며 항공우주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다. 정부 또한 올해 2천억 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하고 누리호 5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우주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사업인 만큼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명백한 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스페이스X의 미증시 입성이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에 어떤 기폭제가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 다시 코스피 6천을 향해서 또 코스피 3천을 향해서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좋을 업종과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없는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밀립니다. 뭐 전쟁에 여전히 불확실성 네.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구글에서 뭐 터보컨트 네. 이건 또 뭔지 시장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은 쉬어가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쉰다 그냥. 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장 자체가 워낙 뭐 변동성도 강하고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좀 강한 편이고 일일비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좀 어지럽다, 정신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구간은 어쩔 수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트럼프랑 이란이랑 이제 대화의 장은 열었는데 서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힘싸움만 보면은 이제 굽히면 안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서로 이제 겉으로 보이는 입장이 굽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5년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란과 뭐 미국도 겉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신경전 벌이고 제시하는 것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다시 제안할게, 이렇게 계속 서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뭐 주말에 좀 대화를 했다라는 얘기 나왔고 이란은 주말에 대화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화를 좀 한 듯한 느낌이 보이시죠? 그런 거 보면은 겉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아직까지 긴장감을 완벽하게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 호르무즈 해협이 뭐 완벽하게 개방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쟁 쪽을 서로 길게 끌고 가지 않는 방향은 맞물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중간점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는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면서 확인하시면은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뭐 직관적인 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만큼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네, 벌써 이제 4주차 들어가다 한 달이 보니까 다 가네요. 제가 첫날부터 한 3, 4주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향이 조금 줄어드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역시 4주차까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 이상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방향성은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방 방향성이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이 선 같은 경우는 제가 그어드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단 구간에서 그냥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위쪽 상단으로 넘어가려면은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그래도 이제 좀 진전이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위로 슬슬 넘어가려 이런 모양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가 좀 어느 정도 됐다. 트럼프가 뭐 원래 또 말로 외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화가 조금만 진전이 있어도 뭐 거의 다 됐다. 우리의 뭐 요구 조건은 이란이 다 받아들이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역시 나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트럼프는. 항상 모든 공은 본인이 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올 거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선이 아마 6,200포인트 부근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살짝 넘어가거나 하면은 그쯤에 아마 상단 포인트를 계속 두들기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하단의 박스권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열어두긴 합니다라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했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쟁이 완화되면 위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다. 근데 아직 대화가 진전이 겉으로는 안 보이고 있다라니까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하셨듯이 뭐 구글에서 이제 반도체를 뭐 6분의 1만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 시대가 와봐야 되는 거고요. 그 시대가 왔을 때 그 6분의 1 되는 반도체가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메모리보다 더 비싸게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범용 D램보다는 HBM 쪽이 훨씬 더 그 기술력이 확장돼 있는 분야다 보니까 쌓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싼 이런 반도체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생산해봐야 누가 생산하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HBM 같은 게 생긴 것처럼 다음에 소캠도 나오고 유리판도 나오고 뭐 계속 출시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뭐 CXL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것처럼 추가되는 반도체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체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더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뭐 그걸 만들어서 구글이 이런 기술력이 있다가 아니라 출시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너무 여러분들이 반도체 분야에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 확장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지금 아직까지는 전쟁 우려감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다.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위쪽 상단 쪽으로 붙어갔으니까 아래로 좀 눌리는 것도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대화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제 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화 지속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은 변동성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걱정하시기보다는 지금 구간 그래 처음에 마이너스 12%씩 내려가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시장이었는데 사이드카가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매도 사이드카든 매수 사이드카든 그게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정말 희귀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3%, 뭐 2%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좀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 미국과 이란 대화를 잘 살펴봐야 되고 뭐 구글 이야기 나오지만 터보컨트 이야기 나오지만 뭐 반도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실적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볼까요? 제가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그리고 조방온, 이바봇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안 나온 거는 바이오가 빠졌죠. 네. 바이오. 이번 네. 주에 근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좀 좋아요. 맞습니다. 뭐 삼청단 제약 이슈도 있고. 너무 올랐어요. 네. 사실 저도 이 정도까지 갈 줄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네. 이데일리 TV에서 소개해드릴 지금 700% 넘게 올랐는데 저도 이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과하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붐이 또 다시 한번 쓱 올라오면서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제 또 바이오젠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신뢰를 좀 잃었었는데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의 트렌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뀌질 않으니까 딱히 여기서 더 추가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딱 이만큼만 보시면 됩니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화두 요 4가지인데 생물보안법과 공급만 재편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을 인수하고 하면서 그냥 현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주 든든하게 가져갈 거면 대형주 쪽 보시면 되는 거고 중소형주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얘기가 나와도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단기간의 이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GLP-1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노보노디스크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GLP-1, GIP-1 해가지고 이제 그 마운자로 젯바운드 쪽에서 이제 일라일리가 엄청난 또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 지속형이나 아니면 경구용 패치제 뭐 등등 제형 변환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 이런 제형 변환 쪽으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 둘 계속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비만 치료제처럼 트렌드에 맞는 뭐 치매도 있고 뭐 메스 치료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한데 이런 쪽 트렌드에 맞는 분야를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DC 플랫폼은 이제 진화가 이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플랫폼 같은 경우도 제형 변환을 계속 이뤄 나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뭐 항암제도 이제 꽤나 많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헬스케어 실체를 이제 증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개발을 우리가 직접 임상을 하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을 AI로 해가지고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특히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비용 축소나 기간 축소가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미리 영상 진단이나 해서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는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일본 시장 등등 글로벌 시장을 지금 선점해 나가는 과정을 올해부터 열심히 펼쳐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실체를 확인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AI 헬스케어 이쪽 또 우리나라가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트렌드는 올해 초에 있었던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나왔던 고뼈대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바이오가 조금 쉬고 있다가 이번 주에 또 불을 붙이면서 뭐 이슈들도 뭐 개별 종목마다 좀 있고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씩 골라 볼게요. 제약바이오는 또 워낙 종목마다 다 다른 이슈나 다른 기술을 봐야 해서 조금 네.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안타 종목으로 든든하게 가져갈 걸 좀 골라볼게요. 첫 번째 바이오 안타 종목 1루까지 출루할 종목 볼까요? 네, 안타 종목은 제가 두 종목 중 하나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항상 이렇게 두 종목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최근에 뭐 전쟁 영향력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려와 있는 거 보면은 네. 오히려 기회를 좀 주고 있는 공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이제 선점 효과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물보안법이 딱 나오는 게 누구를 견제하는 겁니까? 이 바이오라는 거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생명 안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우시바이오 믿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거는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2032년까지 7조 5천억 원 투자할 거야. 공장 계속 증설할 거야. 이미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캐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공장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3공장까지는 풀캐파로 풀 가동이 되고 있고요. 4공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5공장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은 실적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확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매 분기마다 보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ADC 전용 공장 제가 지금 한 1년째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ADC 전용 공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고객사들이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가동률이 뭐 계속 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글로벌 20개 빅파 중 17개사가 고객사로 있고 이제 미국 록빌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을 인수하고 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계속 침투해 나가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주세요 하면 그냥 공장 인수해 버리는 게 자금력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금력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신약 개발도 하고 이렇게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공장 증설해서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로 치면은 TSMC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쪽으로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이 낙수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체크를 해주셨어요. 뭐 경쟁력이나 실적에 대한 것들은 뭐 의심이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쟁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조금 할인됐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든든한 안전적인 종목으로 안타 종목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바이오는 또 빠른 종목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2루타 종목 빠르게 갈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2루타 종목으로는 알테오젠 선택했습니다. 알테오젠. 네. 네. 한동안 이제 제가 이 종목이 이제 신뢰성을 조금 잃어서 그러니까요. 최근 바이오주들이 연초에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 중에 범인입니다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인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로열티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4%, 5% 예상을 했는데 최대치를 예상했는데 키트루다 로열티가 뭐 2%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신뢰도가 내려갔고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저번에 계약했던 것처럼 큰 규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던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는 거는 그냥 계속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래도 기술력은 좋은 기업이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검증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로자임 계속해서 이제 SG형으로 변환하는 부분이 계약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바이오젠하고 이제 2건 계약건이 나왔죠. 그래서 계약금부터 이제 300억, 우리나라로 치면 300억 정도, 2천만 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일스톤을 단계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상, 2상 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급을 받고 이제
FDA나 이런 데 승인이 되면은 판매가 되면 시장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는 정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로열티 받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키트루다 SC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더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산업 동향으로 볼 때는 고객사의 다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키트루다에서 받는 게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아쉬웠던 부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범위 내에서 탈피해가지고 다시금 좋은 종목으로 올라오는 시가총액도 지금 많이 회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으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 딱 좋은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 뭐 주가도 많이 좀 빠져 있었고 뭐 2달 전쯤이었나요? 그때 라이선스 아웃 이 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서 실망감이 컸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또 바로 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2루타 종목으로 빠르게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알테오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는 3루타 가보겠습니다. 호타준족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3루타 종목은 뭘까요? 3루타 종목은 셀트리온 선택했습니다. 셀트리온? 네. 자, 3루타 종목으로는 좀 작은 종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저는 이 종목을 버릴 수는 없을 것 셀트리온 같습니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라는 거 이 말로 홈런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시즌 1부터 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주가는 참 답답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단기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 지금 당장은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올해는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네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DC에 대한 뭐 추가적인 새로운 진출, 이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자금력이 이제 조 단위로 이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바이오시밀러에다가 매년 한두 개씩 계속 추가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 비용, 그 마케팅 기간만 딱 끝나면은 궤도에 오르는 순간 이제 실적으로 따박따박 나오게 되는 기업이에요. 거기다 진펜트랑 이미 궤도에 올랐고요.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기엔 제일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즘에 매일 하루에 2번씩 교육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송 끝나고는 좀 짧지만 오늘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루타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이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네. 전쟁 때문에 또 다시 훅 내려가는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좀 다를 거다라고 파트너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말홈런 종목 보기 전에 말홈런 종목들 그 전에 알려드렸던 거 랭킹 확인해보고 리뷰해줄 종목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랭킹은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실적주,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이제 성장주, 공격적인 성향이시면은 이바봇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저보다 잘 아시네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도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셔야 돼요. 외웠어요. 예, 제가 세뇌시켜드리고 있는 건데 세뇌 당하셔야 됩니다. 이 섹터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는 게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뭐 봄 되면 4월쯤 되면 이제 K컬처도 응원하자.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외우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입에서 술술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순위는 계속 바뀌고 있고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이제 아마 4월 되면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화려하게 좀 변경이 될 텐데요. 네. 그래도 변경이 돼도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리뷰는 짧게만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해드렸던 종목들인데 일단 셀트리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좋았다가 전쟁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쉬운데 그동안 신뢰가 없어서 매수 안 했다가 그냥 올라가서 아쉬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하면 좋을 거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비만 치료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로 없는 달성 후에 눌림목 나왔는데 이 구간 좋습니다라고 근데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죠. 저는 올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10년 만에 제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80만 원 다시 올라가는 걸 넘어서 100만 원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리가캠바이오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달성한 다음에 휴식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돌파 시도하는 거, 그리고 눌림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잘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처럼 눌림을 다시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뷰 종목까지 확인해봤고 이제 빠르게 마지막 말로 없는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네. 뭐 그러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ABL 바이오입니다. 네. 네, 그래서 ABL 제가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항상 소개해드리는 우리 플랫폼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네네. 말씀드리는데 그 트렌드의 선두주자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주자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육은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이 기업을 아직도 말로 없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너무나도 뭐 BBB 셔틀 하나만 해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왜 지금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한번 작년에 라이선스 아웃이랑 이슈로 해서 올라가고 1월 달에 한번 또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거의 한 반년 동안이나 옆으로 누워서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오히려 하단을 한번 흔들어줬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단 구간에서 매물 수화가 한 번 더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올라가야 되면 20만 원 넘어가면 4만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24만 원, 2차 목표치 28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 네. 단위가 몇 번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알테오젠 못지않게 빅파마들이 줄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들 시청자분들도 잘 골라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또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토요일에 휴전을 전격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오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간밤 메모리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자 코스피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한 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은 반도체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주가 간밤 약세를 보였는데요. 구글이 메모리 부담을 줄이는 AI 모델 압축 기술인 터보콘트를 공개하면서 간밤 마이크론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주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스페이스X가 IPO를 추진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한화로 2,600조 원인 점도 오늘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탈플라스틱 관련주 오늘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탈플라스틱 관련주의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조선주 흐림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차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꽤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기관 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몇몇 종목들 오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광통신 관련주 최근 폭염같이 뜨거웠죠. 시세가 분출됐던 센터인데 오늘 종목들의 기세가 꺾이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몇몇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광통신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2028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5G SA에서 6G로
EV로 연결되는 빅사이클에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2028년 LA 올림픽에서 6G 시연을 준비 중이고 또 상용화 시점도 2029년까지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몇몇 상승하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 업종도 오늘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삼천당 제약이 황제주로 등극을 하면서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장을 마감하고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공시를 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특징주 얘기할 때 다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스퀘어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ADR 상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수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그 분석이고요. 오늘 SK증권이 목표 주가를 58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된 가운데 실적이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산 매출은 올해 3분기부터 2028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을 보였고요. 또 연간 양산 대수는 올해 한 자릿수지만 2028년에는 20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주가 맑은 보이는 가운데 붉은 사막이 이번 달에 400만 장을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해는 700만 장까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추가적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알테오젠입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바이오젠에 8,2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했다고 알리면서 오늘 주가에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코어링 티슈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에 임상 3상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3상에서 마지막 투여 환자의 데이터 취합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이노스페이스 오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2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업은 메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 3배 상승하며 오늘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뉴스에 따라서 크게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는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 시장 양대지수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더 깊게 눌림목 구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지금 주도 업종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업종도 어떤 게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업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최근에 코스닥에서도 바이오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오늘은 뭐 증시 자체가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좀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특히 뭐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폭발적으로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쪽만 만약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 이제 베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은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지금 ESS 관련된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과 유럽 중심의 탈중국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탈중국 정책을 오랫동안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시장에서 ESS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중국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퇴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기가와트시까지 지금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전략을 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 퇴출이 됐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생산 현지에 이제 일단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현지화 전략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ESS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이에 따른 수출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정책적으로 탈중국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현지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배터리 기업들도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번 정책 개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재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주에 조금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정책 때문이었는데 헝가리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일단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에 따른 오히려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ESS 중심의 실적 개선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적 특히나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전기차 수요까지 개선되는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은 이제 찍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도 숫자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적만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이라면 지금도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어제는 전고체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도 2차 전지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원 이슈로 하한가 기록한 다음에 2거래일 연속 강세 나타나고 있고 그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가에서도 뭐 긍정적인 리포트 좀 쏟아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 배터리 셀 기업들은 다 일단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LNF고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언급드릴 때 제가 항상 이 종목 한 종목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LNF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양극재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회사가 최종 고객사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와 1월 달과 2월 달 판매량을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양극재 판매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주량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동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양극재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역시나 기대하는 것들은 LFP 양극재 출시입니다. 3분기 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LFP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NF라는 기업인데 사실 지금 LFP가 중국이 원래 압도적으로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NCM이라든지 이런 3원계 배터리 소재들이 사실 뭐 기가 약간 죽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LFP 쪽을 대부분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소재인 이 양극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LNF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공급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SK온 쪽에도 조단위 계약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또 하나 호재가 나왔죠. 삼성 SDI 쪽으로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든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 회사의 양극재를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 수주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하게 변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와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 차트로 돌렸을 때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낮은 구간이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 한 35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아직 15만 원도 채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는 상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개인적으로는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올려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셀사들과의 계약 소식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는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먼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구글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기는 또 버텨줍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의 뷰도 여전히 좀 뜨거운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판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아까 지금 구글 관련된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이 뭐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반도체주 못 사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왜 기판 쪽을 반도체와 비교를 해드렸냐면 반도체 쪽 특히나 AI가 확산이 되면서 HBM 수요가 극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를 좀 덜 만들고 HBM 쪽으로 공정들을 대부분 집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범용 반도체 가격도 급등을 했죠. 오히려 HBM보다 수익성이 더 나오는 범용 반도체가 생길 정도로 모두 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AI 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판은 지금 FCBGA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게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증설을 하더라도 상당히 수요를 높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FCBGA가 공급 쇼티지가 지속이 되면서 관련된 제품들, 기판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수익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FCBGA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용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들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FCBGA 쪽 이제 공급이 더 많아지고 범용 반도체 수요 만들어지는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쇼티지가 생산이 되면서 범용 기판과 그다음에 AI 관련된 고성능 기판 모두 다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AI 칩 같은 경우가 고성능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기판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수주가 실질적으로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기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쇼티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 기판주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기술적으로만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판이 없어서 AI를 못 만든다, 이러한 이해까지 들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일본 기판 대표주들도 좀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에 대한 마진 기대감, 기판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커지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항상 우리 반도체 볼 때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보는 것처럼 코어 자산으로 일단 삼성전기를 당연히 보는 게 맞다는 네. 판단입니다. 일단 가장 대형주기도 하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기판 쪽뿐만 아니라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풀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주력 사업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판 사업 동시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는 삼성전기를 포트에 좀 깔아놓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물론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 다 기대감이 있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많은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매출 증가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요 기판 사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FC CSP라든지 이런 주력 기판 같은 경우가 지금 공장이 풀가동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수요 성장이 예상이 되는 FC BJ 같은 경우도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측에서도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공장들이 풀가동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설을 할 것이고 증설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C BGA라든지 기판 쪽 사업부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통해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센은 지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할 수 있어서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저항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지만 하반기까지 기판 쪽 사업의 수요 증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도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 관련해서는 반도체와의 연관성 이야기해 주시면서 쇼티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LG이노텍 중장기적으로 40만 원 선까지 내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업종 살펴볼 건요. 방산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방산주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주목받다가 요즘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중동에서 많이 주문할 거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 좀 연출되고 있는데 방산 관련 기업들 지금 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타이밍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게 방산주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쵸. 게다가 이제 이번 주에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요가 그럼 주느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국 안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무기들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방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재고 확충 수요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번 중동 이란발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됐죠. 일단 빠른 납기, 그다음에 고성능 이런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가 더 많이 몰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왔던 수주를 통한 매출 성장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들을 대부분 다 기록을 했지만 올해도 그 이상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 넥슨이라든지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대표 빅5 내에 있는 기업들 모두 다 관심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도까지도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베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산 이야기할 때 방산 4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 4개의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좋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기술적인 어떤 부담이 없는 종목, 그다음에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현대 로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긴 하지만 일단 우주항공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베팅하기에 현대 로템이 좋다. 특히나 폴란드 K2 전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폴란드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3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루마니아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라크 쪽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 3개 지역에 이제 수주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수주항공과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3배 이상,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전망 올해가 사실 작년에 1조를 달성한 이후에 1조 2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과 수주 소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가능하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말 저점까지 내려와서 이제 반등이 나온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 25만 원 정도 선만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기판 그리고 방산 업종과 관련된 기업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한 매우 큰 선물의 실체가 밝혀졌다. 25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선물은 이란이 유조선 여러 척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안전하게 허용한 것이었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외교적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이란의 선의의 제스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들이 아주 좋은 일을 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할 만한 올바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란은 글로벌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일부 유조선의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실제 최근 24시간 동안 유조선 등 총 4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수의 선박 통과만으로는 육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해협 통과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전면적인 자유항행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번 선물이 위태로운 중동 정세의 진정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네, 3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양시장 급락이 좀 거셌습니다. 코스피가 3%대, 코스닥은 2%대 급락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함께 좀 빠져나가는 모습.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참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버티는가 했는데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강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강했었던 이유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테오젠과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좀 부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기술 수출을 했죠. 작년 기술 수출에 대한 수출료만 한 20조가 됐고, 올해도 뭐 벌써 이제 바이오젠과 8,600억 기술 수출 두 번째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 시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경구용 인슐린 유럽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시에는 500억 정도 수준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일정 이벤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4월에 미국 암 연구 학회가 17일부터 22일까지 이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아스코도 이제 미국 임상 종합 학회가 5월 말에서 6월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공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코스피의 전자닉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겠지만 이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어제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많이 시가총액 적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의 그 순환매 매기가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 매매가 좀 코스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만 들어서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한 금액 자체가 2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좀 받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 받아가는 부분을 완전하게 역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역시나 매수로 좀 전개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이 이제 24일 기준으로 다시 119조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이어지면 120조 이상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제 정부 쪽에서의 계속 지원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ETF들이 이와 관련돼서 상장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삼성 액티브 ETF나 그리고 하나 플러스 ETF, 그리고 타임폴리오에 대한 뭐 이런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 등이 액티브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다양한 그 코스닥의 중소형주 쪽으로도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기금 평가지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올해는 좀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낙폭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만 줄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함께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역시나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함께 쏟아지면서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7% 내리면서 210포인트 이상 전거래일 대비 내려갔습니다. 5,4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2%대 급락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는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23포인트 내렸고요. 1,136.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4%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 하락이었고요.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물량을 출회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에도 5%대 낙폭을 그렸고요. 현대차도 2%대 내림세, LG에너지솔루션까지 3%대 내림세로 동반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했는데 그래도 바이오주가 잘 버텨주는 양상이었죠. 알테오젠이 6%대 급등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3%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2에서 3%대 낙폭 그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7% 이상 물량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55만 8천 원 선에서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문을 닫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이란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구글의 AI 기술 발표로 인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도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에서 LNG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LNG 원자재 원료와 관련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헬륨 공급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약세를 그렸는데요. SK 하이닉스가 무려 6%가량 빠졌고요. SK 스퀘어도 7%, 삼성전자도 4%가량의 내림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방산 기업들 가운데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1% 이상의 상승력을 그려줬는데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LRG 넥스원도 오늘은 소폭의 상승, 지수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 대비에는 괜찮은 모습 나타났습니다. 삼성전기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을 했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판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관련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0.5%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한화오션도 0.8%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한미반도체 7%, 효성중공업과 LX 일렉트릭과 같은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된 기업들 경기 방어주 역할, 배당을 하거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의약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수 대비는 버텨주는 움직임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확연히 보이시는 게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 있는 가운데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만 빨간불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줬던 코스닥인데요. 삼성단제약은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100만 원 웃돌면서 지속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게 상승했는데 미국의 빅파마 기업과의 마일스톤 최대 8천억 원 이상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LBL바이오도 오늘 4% 넘게 상승했습니다. BBB 치료제에 대한 FDA 기대감 속에 오늘 4%가량의 오름세,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대만 쪽에 임상 관련된 이슈 있으면서 오늘 5%가량 상승했고요.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그 기대감 속에 6%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이슈가 없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로 엮여 있지만 8%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 의약품은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로봇주도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엠보 로보틱스가 7%, 로보티즈 4%가량, SPG도 6%에 가까운 낙폭을 그렸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자 굵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속에 펄어비스는 오늘도 상승했고요. 엔캠이 무려 15%가량 급등했는데요.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은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는 파랗게 질렸지만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오늘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목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1포인트 내려갔고요. 5,460.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98%, 2% 가까운 낙폭을 그렸습니다. 1,136.64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3%대 내림세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는데 두 차례 큰 파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저점은 5,448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오전과 오후의 표정이 다소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장에서만 해도 상승하면서 1,169포인트까지 고점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고요. 1,135포인트까지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함께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이 3조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도 3,000억 원대 순 매도세로 잡힙니다. 개인 나홀로 순 매수 3조 원대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함께 물량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 3,000억 원대, 1,000억 원대 각각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개인 나홀로 사자세로 4,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 삼성생명 올라왔는데 보험주 전반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 효용률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생명이고요. 하이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산일전기, LG전자도 함께 눈에 띄는데 산일전기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기술,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 함께 눈에 띄었고요. 로킷 헬스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받았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그리스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함께 주가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타이틀곡 스위미 스포티파이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에 31만 4천 원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지만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흐름이었고요. 30만 원 선 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KB금융, LNF, 한국항공우주 눈에 띄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보인 가운데 해외 진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KF-21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지가 될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현대모비스, 대덕전자까지 기관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주목을 역시나 받았습니다. 글로벌 빅퍼마들과의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 받아갔고요. 앱클론과 리아켄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로보티즈, 로봇주 안에서 기관의 순매수세 받아갔고요. 대주전자재료까지 오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흐름 양호했고요. 최근에 3월 들어서 기관이 꾸준히 순매수하면서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관련주로도 함께 주목받고 있죠. MLCC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3만 6,800원까지 장중 고점 높였고요. 장중에 4.99%, 종가 기준으로 5% 가까운 상승세 시연해냈습니다. 13만 2,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슈입니다. 바로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AI 기술을 공개한 것인데요. 기존 대비 최대 6배가량 많은 용량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진 건데요. 메모리 소요가 증가하는 폭이 생각보다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결국에는 이게 HBM 수요의 성장 둔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주르륵 밀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효율성이 개선이 되는 건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비용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반도체 기업들의 매도로 이어졌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의 불안감이 오늘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진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나프타와 요소에 대한 공급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카타르에서는 LNG에 대한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원유와 관련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PE라던가 펄프, 요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포장재나 비료, 페인트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원자재와 산업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오늘 들썩였는데요. 이란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적대국이고 기뢰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랍에 있는 국가들의 발목이 잡힌 만큼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될 듯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한 번에 혼합이 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파마인 바이오젠과 최대 8천억 원가량 규모의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장중에 2자릿대 강세를 그렸는데요. TGC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보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메주라는 이동형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이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 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함께 겹치면서 장중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별 이슈 속에서 바이오 기업들의 수급도 좀 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한 달 내내 중동의 리스크에서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구글의 소식 속에서 오늘 주가에 발목이 잡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일장 한 주의 마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양시장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오늘 우리 증시의 낙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3에서 1%, 2%대 낙폭 그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포인트 잡고 가야 할지 이야기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전쟁 관련된 이벤트를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란 이직에 미국과 더불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란은 또 거절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란 현재 뭐 호르무즈 통행료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0억을 주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뭐 종전 관련된 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구 전략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미국이 중국과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5월 안에 전쟁을 끝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미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전쟁이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은 단기적인 박스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다우지수, 나스닥 시장 이미 추세가 좀 전환됐고 하락으로 이탈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완연한 그런 박스권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500 밑에서는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6,000선까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5,460포인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또한 1,100 밑에서는 1,100선이나 뭐 그 선에서는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200선까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기업들 감사 보고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필시한 그런 결과물이 좀 나타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사업 보고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출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재무를 좀 건전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 조달을 좀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큰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뭐 이노스페이스도 유상증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에는 이 웬만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3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포인트가 많은데 굉장히 어지러웠던 3월 증시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이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업 결산의 마무리 소식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반도체가 또 뭐 구글에서 나온 새로운 그런 걸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바이오 쪽 분위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시장이 뭐 그 여전히 이제 섹터별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쪽을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약바이오 중에 종근당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미국 정부의 바이오시밀러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결국엔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하고 있는 규제를 상당히 많이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제약 관련된 부분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준비를 하거나 바이오시밀러에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 치료제 네스벨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이미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거기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건선 치료제 듀피젠트 이 제품이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유럽 일상 관련된 부분에서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듀피젠트는 작년에만 벌써 20조 넘게 판매가 됐었던 제약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시밀러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기대를 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은 다시 종근당 입장에서는 좋아질 역량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은 외국인의 5일 연속 매수 그리고 기관의 2일 연속 매수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명분으로 좀
찾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06억 정도가 달성이 됐는데 올해는 900억 이상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 91,700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종근당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1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91,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만나봤고요. 내일 시장 한마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매매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무조건 매매가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기회로 다시 삼으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